오늘날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신냉전은 동맹의 경계마저 무너뜨릴 만큼 세계 각국을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만 놓고 보더라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그동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기반해왔던 세계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고, 여기에 덩달아 중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각국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한 기술 혁신을 모렴치하게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식 밖의 무역 보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기존에 맺어왔던 동맹관계에서 탈피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들과 새로운 차원의 동맹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동의 오랜 숙적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삼각동맹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12개국이 가입된 3회 이니셔티브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나토 진영에서 탈피해 한국과의 경제동맹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군사동맹까지 맺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와 별개로 한국과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관계를 맺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다가 국제적으로 큰 곤욕을 치르는 국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가 미국 매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오늘날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야말로 동분서주를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뿐더러 한국 측에서 미국의 강요마저 당탈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한국제 방산무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다소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여기에 더해 한국 측의 신중한 행보를 놓고서도 비상식적인 비판 입장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전히 최전선에서 필요한 무기를 우리 군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현재의 전황이 다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같은 고압적인 태도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정기적으로 한국에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해왔다. 그러나 양측 모두 탄약 부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고 나섬에 따라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중장갑 차량과 포병 및 방공 시스템에 더해 탄약에 이르기까지 나토 표준 장비를 중단 없이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울타리에 앉아 중립인 척하는 것은 그러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나 평화의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한국의 민주적 이상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지위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국이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1월에 한국을 다급히 찾은 자리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매체는 한국제 방산무기를 필사적으로 들여오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낭설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인 미카일로 포돌리아크가 최근 한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식을 접한 한국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을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나토 측이 한국 측을 상대로 이처럼 연일 노골적인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제 방산무기가 오늘날 유럽 국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을 만큼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대포를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함에 따라 한국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은 높은 품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기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명성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 매체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며 최근 서방과 더 가깝게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 지역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내법을 근거 삼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기증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방탄조끼와 헬멧을 비롯해
의약품 등과 같은 비살상적인 군사원조를 여러 차례 보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 측의 이 같은 완고한 입장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폴란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노후된 무기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신 그 빈자리를 한국제 방산무기로 재빨리 채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무려 58억 달러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최신식 자주포와 흑표전차뿐만 아니라 FA-50 경전투기까지 다양한 한국제 방산무기가 포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미국 정부 역시도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뒤에 이로 인한 재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새로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지난해 12월에 한국에서 인도주의 목적으로 지원한 민수용 트럭 100대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로켓 발사기를 장착해 군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여왔던 한국이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손꼽았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다져왔던 여러 경제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 측이 무리한 모험에 나서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당시 한국 정부가 서방 진영과 함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재 대열에 동참했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비우호국가 목록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의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매우 강경한 어조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러시아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강경 노선을 취해왔던 것과 달리 한국과 북한의 평화관계 구축을 위해 이른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보여왔고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LNG와 목재를 비롯해 대다수의 자원 또한 한국에 안정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한국 측이 이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꺼려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최근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에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하는 한국 사람은 15%에 불과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4월에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국의 도움을 더 요청하는 화상연설을 했을 때에도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 단 60명만 참석했고 일부 의원은 행사 도중 자리를 비웠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한국의 이 같은 반응을 뒤로하고 미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서의 이 같은 냉담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요구와 외교 결례를 일삼고 있는 탓에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반감은 나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진심이 중요하듯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상호신뢰와 상호오해를 기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협력도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